우와. 여러분, 저희는 지금 크루즈를 타고 있습니다. 자기 머리가 해초 같아. 머리 날리는 게. 해초라니, 와이프한테. 저희는 지금 7박 8일짜리 크루즈를 타고 대만 여행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지금 4일째인데요. 이번에 크루즈를 타면서 느낀 크루즈 여행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주셔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크루즈 여행의 장점. 바로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함입니다. 크루즈 여행 진짜 세상 편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보통 여행을 떠난다고 하면 처음에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숙소도 예약하고 거기에서의 교통, 그리고 거기서 먹는 음식까지 여러 가지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며칠이 걸려요, 일정 짜는 데만 해도. 그런데 이 크루즈 여행을 예약하면 그냥 한번 예약하면 거기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숙소야 크루즈 안에 방이 있고 또 음식도 항상 24시간 제공이 되고 또 이동도 크루즈를 타고 여행지를 이동하기 때문에 뭐 준비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큰 크루즈 여행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크루즈를 보통 바다 위에 호텔이라고 부르잖아요. 안에 병원, 진료소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또 카지노까지 뭐 없는 게 없다고들 표현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을 느낄 거리가 없죠. 가장 큰 크루즈 여행의 장점은 편리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 뭐가 있을까요? 단점 뭐가 있나요, 자기? 단점. 일단 인터넷이 안 되지. 아, 맞네. 인터넷은 되는데 엄청 비싸요. 아, 맞아. 네, 일단 통화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한국에서 출발해서 대만 갔다 오는 크루즈는 1분에 7.95달러예요. 위성 전화를 쓰기 때문에. 네. 그래도 기항지에 머물 때는 거기 현지 유심을 사면 전혀 불편함은 없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인터넷을 안 쓰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맨날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고 살잖아요. 특히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아요, 이 사람은. 근데 네. 넷플릭스 오프라인 버전으로 다운받아 와서 보고 있어요. 전혀 오프라인인 느낌이 안 들어. 항상 인터넷이 되는 느낌이 들어. 어쨌든 급할 때 한국에서 배로 전화도 할 수 있고 배에서 한국으로 전화도 할 수 네. 있고 또 인터넷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인터넷은 250메가바이트에 10달러 정도 했고 1기가에 30달러. 아, 네. 그 정도 하는구나. 뭐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뭐 급하지 않으면 안 써도 며칠 정도는 인터넷 안 쓰고 생활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단점은 바로 멀미입니다. 확실히 배여행이다 보니까 맞아요. 멀미가 심하신 분들은 어쩌면 힘들 수도 있어요. 날씨가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좀 파도가 센 날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빠르게 걸어 다닐 때는 어지러움을 느껴요. 저는 좀 멀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멀미가 울릉도 편에서 맞아. 보셨겠지만 그런 배 정도면 멀미라는데 지금 별로 멀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대만에서 제주도 가는 길이라 큰 바다로 나와서 조금 흔들려요. 날씨 상황도 있고 일반 해협을 지날 때는 배가 전혀 안 흔들려요. 그리고 경치도 좋고요. 맞아. 오히려 이런 엄청 망망대해를 달릴 때 좀 심심하더라고요. 보통 약간 이런 환상이 있잖아요. 이런 망망대해를 달린다는. 근데 크루즈 여행의 묘미는 약간 그런 해협을 지날 때 옆에 경치를 보면서 갈 때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알래스카 크루즈 갈 때처럼 뭐 캐나다 로키를 보면서 이렇게 마을 구경도 하고 배 타면서 빙하 구경도 하고 이럴 때가 진짜 크루즈 여행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런 망망대해는 보다 보면 뭔가 약간 우울해지지 않나요? 자기? 그래서 멀미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 내내 이렇게 크루즈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기항지에 내리긴 하는데 기항지에 내리면 저는 육지 멀미를 하더라고요. 육지 멀미를. 그래서 내리면 마치 배에 탄 상황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육지에서도 어질어질거려요. 그게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또 일주일 정도 크루즈를 타고 나면 땅에 내리고 나서도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땅멀미를 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점이 크루즈의 단점이고요. 뭐 날씨가 좋다면 그렇게 엄청난 큰 흔들림은 못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 장점,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크루즈는 보통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이 탄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가족여행도 많고 이번에는 학생 단위로 한국에서 많은 학생이 타다 보니까 크루즈에 진짜 남녀노소 다양한 나이대의 분들이 타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크루즈를 타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음과 동시에
또 프라이버시도 있죠. 그렇죠. 왜냐면 각자의 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음식도 시켜 먹을 수도 있고 또 사람의 간섭을 받기 싫으면 저기 청소도 하지 말라고 해달라고 한 다음에 그냥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있는 방은 발코니 방이니까 처음에 크루즈 탔을 때는 이게 발코니 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좀 답답해서 뭐 시원한 공기를 마시러 위에 바람 쐬러 많이 갔는데 근데 여기는 발코니까지 있으니까 위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방 안에서 다 해결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 뷰를 보세요. 네, 뷰가 이래요. 그리고 지금 뒤쪽으로는 이렇게 햇살이 좀 강해요. 오랜만에 광합성 하는 기분이에요. 크루즈 여행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면서도 프라이버시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를 타게 되면 이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을 또 만날 수 있겠죠. 외국인 친구도 사귈 수 있고 또 여러 문화도 접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단점은 뭐냐면 특히 외국에서 타는 크루즈를 탈 때는 영어를 못하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왜냐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외국인이고 또 영어로 소통하기 때문에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요구할 수 있거든요. 대신 한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선원이 많지만 그래도 한국인 선원이 있어요. 언어의 불편함은 없지만 가장 좋은 점은 이 배에서 타는 동안 선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선장 파티, 무슨 수업, 강의, 뭐 모임 등등이 많아요. 그게 다 한글로 지원돼요. 그 부분은 정말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알래스카 크루즈를 탔는데 뭐 다이아몬드를 잘 사는 법부터 무슨 코미디 쇼 뭐 이런 것들이 선내 프로그램 진짜 많은데 아무래도 다 영어를 하니까 엄청 빨리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다 한국어 프로그램이라 정말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크루즈 여행의 세 번째 장점이라면 믿기지 않겠지만 비교적 싸다는 점입니다. 크루즈 여행하면 보통 로또에 당첨돼야지 뭐 탈 수 있다던가 뭐 엄청 부자들만 탈 수 있다던가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크루즈 여행 영상을 올렸을 때도 막 댓글로 저희한테 엄청 돈이 많다던가 막 그런 댓글이 많이 달렸었어요. 근데 저번에 크루즈 여행을 했을 때도 7박 8일 동안에 150만 원 정도로 다녀왔거든요.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였으니까 캐나다, 미국 여행을 하는데 1인당 10만 원 정도면 나쁜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 자유여행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저렴하게 여행을 했어요. 이번에 대만 여행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개인 자유여행을 가게 된다면 비행기표부터 숙박 또 식사까지 다 따로따로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크루즈 여행은 안에서 디저트까지 모든 게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걸 나름 비교해 본다면 가격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은근 저렴한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술 좋아하시는 맞아. 돈이 조금 추가돼요. 술을 좋아하신다면 여기는 크루즈에는 술을 반입할 수 없거든요. 반입 가능하더라도 1인당 뭐 750짜리 작은 병 정도만 가능하기 때문에 술 좋아하시면 반입이 안 돼요. 이 배는 반입이 안 돼요? 전에 탔던 배는 750짜리 맞네. 와인 정도는 반입이 가능했거든요. 배마다 다른 것 같아요. 술 좋아하시면 매일매일 술이 없으면 못 산다 하시는 분들은 배에서 한 잔당 한 5달러 이상의 술을 매일 사 드셔야 되기 때문에 은근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이 크루즈 여행을 저렴하게 예약하는 방법은 이런 크루즈닷컴이나 뭐 다이렉트 크루즈, 뭐 익스페디아 같은 크루즈 비교 예약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데 들어가면 지역, 시기별로 이렇게 크루즈 가격이 쭉 나오거든요. 6개월 이전이나 아니면 출발 직전에 그런 크루즈들은 특히나 할인율이 되게 높은 경우가 많아요. 하루에 한 50달러에서 100달러 이내로 여러 가격 비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크루즈 상품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또 방도 이런 테라스 방이 아닌 저 내부에 창문이 없는 방, 이런 방들은 특히 저렴해요. 그런 거를 잘 선택해서 하시면 저렴하게 크루즈 여행을 즐길 수 있어요. 이제 크루즈 여행의 세 번째 단점이라면 바로 음식이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식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장점일 수도 있지만 이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시면 진짜 이렇게 슬픈 여행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분들은 한국 음식이 없으면 한 끼도 못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 같은 경우는 막 느끼한 거밖에 안 나와요. 막 햄버거, 고기, 피자 이런 것만 나오기 때문에 김치를 따로 싸우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팩된 팩김치를. 근데 이렇게 한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 같은 경우는 다행히 김치나 흰밥, 뭐 된장찌개 같은 경우는 삼시세끼 제공이 되기 때문에 조금 편할 수도 있는데 외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는 이 음식이 입에 안 맞을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여행의 마지막 장점이라면 짐 걱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짐 개수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 또 짐의 무게도 따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막 무게 신경을 전혀 안 썼어요. 저희 이번에 이만한 큰 캐리어에 아무거나 막 넣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뭐 냉장고야.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저씨야. 특히 이 크루즈 여행 가면 옷 같은 거 이쁜 옷 많이 들고 타고 싶잖아요. 다 넣어서 타실 수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장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크루즈 여행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 다음에 크루즈 여행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잼스형 부부의 크루즈 여행 장단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즐거운 크루즈 여행 되세요. 안녕. 아, 장점은 진짜 바다를 원 없이 볼 수 있네. 뭐야, 그거 미리 말했어야지. 지금 생각났어? 그게 단점일 수도 있어요. 바다가 지루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크루즈에서 잼송 부부였습니다. 안녕.